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우리가 사주 보러 갈 때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들, 그래야 내가 사주 상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사주는 내가 태어난 시간의 정보를 열두 개의 강과 12개의 지지를 8칸에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사주잖아요. 내가 태어난 시간의 정보를 갖고 길흉을 논하는 거예요. 길흉. 자, 여러분, 길흉,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이니까 우리가 좀 당황한단 말이에요. 야, 흉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건 유불리를 논하는 거예요. 유불리. 유불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굉장히 거시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유리해, 불리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간의 정보를 우리는 사주라고 했어요. 이것과 내가 무엇을 할 때가 있죠. 이 또한도 연월일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쳐요. 수능 언젠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어떤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또 봅니다. 이 또한도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거시적이라는 게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즉, 내가 태어난 시간의 정보, 내 사주와 내가 뭐뭐를 할 때에 대한 길흉을 논하는 것, 이것이 사주의 큰 틀이 됩니다. 사주를 상담하는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관계에 대해서도 봐야 돼요. 관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에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시작. 우리의 시작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죠. 이 얘기는 우리의 시작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야, 술 먹고, 흡연하고, 밤새 놀고 하면은 너무 좋아.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왜? 뱃속에 아기를 생각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엄마의 행동이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제 아내 만석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걷다가 동화책 읽어주라 그러고.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즉 생명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사주가, 내가 태어난 시간의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뭐 할 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길흉을 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관계에 대한 얘기했죠. 내 사주와 관계에 있어 길흉을 논하는 거. 즉, 둘 다 유불리를 논하는 거. 이것을 살피는 거. 이게 사주 상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어. 사주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는.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주 보러 가면 또 몸으로 봐요. 연월일시 이제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너 태어난 시간의 정보를 갖고 어떤 때에 따라서 그거에 기룡, 유불리를 논하는 것. 근데 그 전에, 너 음력이야, 양력이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음력으로 해야 돼요? 양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력으로 합니다. 절기력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절기력 뭐 입춘이 뭐 고구 청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게 명리학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 왜? 절기력은 곧 계절의 변화를 의미해요. 약간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 왜 계절의 변화를 의미해요? 왜 절기력으로 할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 농사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절기력은 계절의 변화다. 이 얘기가 사주 볼 때 뭐가 중요해? 자, 앞에서 제가 연월일시 내 사주가 연월일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여러분 얘예요, 얘. 절기력의 흐름에 따라, 즉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가 어떤 시기에 태어난 A인데 A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A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유불리를 논하는 거. 즉 길흉을 논하는 거. 이게 사주예요, 여러분. 이게 사주를 보는 큰 틀에서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절기에 속해서 무엇을 하기에 기란이, 흉하니를 논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철수의 사주를 보니까 야, 너는 여름이 유리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1922년 8월 23일 이때는 철수에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유리하죠. 그쵸? 왜 유리해요? 여름이 유리한데 8월이잖아요. 8월 23일. 그쵸?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 유리하면 새벽 2시와 오후 2시, 언제가 더 유리해? 이때가 더 유리하겠죠. 여름이 유리하다면서요, 철수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명리학, 즉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영역이에요. 자, A라는 사업가가 어떤 때 길해요, 흉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있죠, 사업가. 요 A는 나의 사주죠, 연월일시.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왔죠. 직업을 봤을 때 어떤 때 길해요, 흉해요를 논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담자의 정보예요. 내담자의 정보를 갖고 어떤 때 길하고 흉하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때가 변합니다. 이 사업가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고, 이게 1번이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2번이에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어떤 때 만나야 기란이 흉한이를 논하는 거라고요. 다시 B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운동선수는 어떤 때가 길하고 흉하냐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운동선수라는 직업이라는 정보와 이 B라고 하는 연월일시의 정보를 갖고 때를 길하냐 흉하냐를 논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주의 영역이에요. 제가 왜 자꾸 사주의 영역 그러냐면, 물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얘가 예언이 될 수 없고요, 점술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커니즘상 그런 게, 우리가 아까 절기력 했죠, 여러분. 절기력.
절기력은 24절기를 놓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6개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씩. 봄에 6개, 여름에 6개, 가을에 6개, 겨울에 6개씩. 그러면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이때가 유리해요, 불리해요를 논하는 거는 가능하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부자 될 사주인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것이 첫 번째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100억 있으면 부자고 10억 있으면 가난한 거야? 이걸 논하기도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님의 사주와 하는 일에 대한 내담자님의 정보를 갖고 때를 논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이 정보를 모르면은 이걸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갖고 부자야 아니야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사주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내담자님의 현 주소와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기륭을 논하는 거예요. 즉, 내담자님의 정보가 없이는 사실상 반쪽짜리 사주 상담받게 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니어도 돼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주 상담을 하시면서 충분히 상담, 대화 하시고 이 어떤 때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계획하고 기륭을 논하고 흉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이 나빠가 아니라 불리하다고요. 불리하면 어떡할 건데? 길하다고요? 그러면 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게 더 길해? 좋은 건 더 끌어쓰고 나쁜 건 좀 이렇게 피해 가야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서의 상담의 영역 그리고 사주의 영역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게 가을산이요, 가을산. 와, 단풍놀이 하러 가자. 가을산이 이렇게 민둥산이죠. 이 가을산. 우리가 가을산을 딱 보면서 와, 산이 이쁘다. 여기까지가 우리 사주 명리의 영역이지. 이 가을산에 있는 나무의 어떤 줄기의 이파리가 언제 떨어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틀에서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님들이 주시는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때의 기륭을 논한다. 이것이 사주를 보는 이유고 요 정도 선에서의 사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담이지만 여러분 사주 보러 가서 보편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아유, 네 사주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아유, 여자 팔자가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지기 친구랑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까지 최대한. 예. 근데 명리학을 배웠다라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명리학을 배웠다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자꾸 짜증을 내거나 혹은 보편적이지 않은 언어로서 내 마음에 비수를 꽂거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소한 팁으로는 이 선생님의 보편적 언어를 쓰는가 안 쓰는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 예, 사주를 볼 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담자님의 정보와 함께 어떤 때에 대해서 기륭을 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죠. 근데 오르막에 올라가서 힘들고 내리막에 내려가서 힘들고 삶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사주세요도 근래에 이 빌어먹을 매 개면연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는데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이다. 여러분들 덕이 꽤 컸다. 늘 인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인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